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페덱스 물류 창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는 자동 소총을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 전국적으로 대형 총기 사건이 이어지면서 총기 규제 움직임도 다시 일고 있습니다. 터스틴 공원에서 한 남성이 미술 수업을 준비하던 18살 한국계 학생을 모욕하고 폭행한 뒤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시아계 연방의원들이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주디츠 의원은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과 또 행정부 고위직의 아시아계 임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10만 명당 8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집계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을 마쳤어도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잔슨앤잔슨 백신에 대한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합니다. 데이빗 캐슬러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백신 추가 접종 가능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3차 접종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파이자의 알버트 뷰라 CEO도 파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을 잘한다는 응답 72%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라인 수업으로 발생한 교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LA 통합교육부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수업 일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공공보건당국자가 캘리포니아 경제의 전면 재개방이 이루어지는 6월 15일 전에는 리버사이드 지역의 집단 면역이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새로운 대북 전략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수급 문제, 한일 관계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역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신임 국무총리의 영남 출신으로 화합에 방점을 둔 김부겸 전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국토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됐는데 민심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검사들도 어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호시우행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플 센터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관중을 받은 어제 첫 경기에서 LA 레이커스가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113대 121로 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토요일 유타와 홈 경기를 갖고 이날 경기도 인원 제한 속에 스테이플 센터 관중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김광현, 류현진 두 선수가 나란히 출전합니다. 먼저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는 내일 토요일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첫 선발로 출전하고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는 일요일 캔서시티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6.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Continuing to follow that breaking news out of Indianapolis, Indiana, where police say at least 8 people are dead in a shooting at a FedEx facility. A number of other people were taken to hospitals. A police spokesperson says that the gunman is dead, apparently self-inflicted 인디애나폴리스 gunshot 페덱스 물류 wound. 창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자동 소총을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페덱스 물류시설에서 현지 시간 15일 밤 총격 사건이 벌어져 8명이 숨졌습니다. After a preliminary search of the grounds, inside and out, we have located 8 people at the scene with injuries consistent to gunshot wounds. Those 8 were pronounced deceased here at the scene. 경찰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상을 입은 1명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입원했고 다른 2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경찰관들이 밤 11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총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한 남자가 창고 밖에서 자동 소총을 난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까운 호텔에 모여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20대 백인 남성이 마사지숍과 스파 등에서 총격을 가해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달 22일에는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비롯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시카고 경찰이 양손을 든 13살 용의자를 사살하는 모습의 현장 동영상이 사건 발생 17일 만에 공개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인 코파가 어제 경찰 총격 피해자인 13살의 애덤 톨리도의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경찰의 바디캠과 제3자 카메라 등에 잡힌 동영상을 일반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35분경 시카고 서부 라틴계 밀집 지역인 리틀빌리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톨리도는 또 다른 용의자인 21살의 루벤 로먼과 함께 길을 걸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검문하려 하자 달아났으며 결국 경찰에 쏜 총에 맞은 것입니다. 경찰 측은 톨리다가 총을 소지한 채 달아나다가 뒤돌아서서 대항하는 등 위협적이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동영상에서는 멈춰서서 두 손을 들고 돌아선 순간 경찰이 발포했고 당시 톨리도 손에 총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총격 경찰관 기소를 요구하면서 사건 발생 후 48시간이 지날 때까지 사실을 은폐한 시카고시 지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터스틴입니다. 터스틴 공원에서 미술 수업을 준비하던 18세 한국계 여성이 증오 범죄 희생양이 됐습니다. 아시아계 연방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한 흑인 남성이 사람들에게 격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42살 자어 터주딘 슈에이브는 한국계 여성 18살 제나 두푸이를 모욕하고 폭행한 뒤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터스틴의 한 공원에서 미술 수업을 준비하던 두푸이에게 한 흑인 남성이 접근해 전화번호와 출신국 등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수업을 해야 하니 가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던 슈에이브는 1시간 뒤 그녀의 친구에게 접근했습니다. 두푸이가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막아서자 그는 핵 테러리스트, 북한 창녀 등 인종차별과 성차별적인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저항하자 슈에이브는 두푸이를 넘어뜨려 마구 때렸고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해자를 쫓아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두푸이는 셔츠가 찢어져 신체가 노출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두프이는 자신의 인종과 성별 때문에 가해자가 3시간 동안이나 성적 발언을 하며 괴롭히고 표적 공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아시아계 의원들은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We need to stand with the AAPI community and the whole of government response with what we have to get done. When I came into office, the first bill I signed related to racial equity throughout the government. 주디추 의원은 면담 뒤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과 행정부 고위직의 아시아계 임명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아시아 태평양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고위 연락책에 일본 중국계인 에리카 모리스구를 지명했는데 이는 아시아계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보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She has a day job in addition to being mayor, and that's working on tax policy. April 15th, officially, in 2021, in the state of California, is not tax day.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들으신 것처럼 4월 15일은 이제 텍스데이가 아니라 백신데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16세 이상 주민으로 백신 접촉 자격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남가주에서는 LA시가 앞서 지난 13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이제 LA 카운티 전역과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로, 벤츄라 같은 남가주 전역에서도 어린이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LA 카운티에서만 16세에서 49세 주민 500만여 명이 백신 접종 대상으로 포함돼서 당분간 접종 예약을 잡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전면 확대된 첫날인 15일 LA시에서 운영하는 헨센댐 백신 접종센터는 예상과는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방보건당국이 혈전 부작용을 이유로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을 중단하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전역의 주간 백신 공급량의 존슨앤존슨은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접종 중단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지금까지 23만의 분량이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주사됐고 이번 주 예약분 19,600회분 중에 13,760회 분량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예약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완료자 중 감염자가 발생할 확률은 0.008%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6,600만 명 중 5,80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10만 명당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된 것입니다. 29%는 무증상, 7%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사망자는 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된 사람 중 40%가 60세 이상이고 65%는 여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집계 내용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감염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방역 조치 준수 꾸준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 중 1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을 2차 접종했거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마친 접종자들 중 최소 1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밝혔습니다. 12명의 감염자 중 장기 요양시설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4명은 요양시설 거주자,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요양시설 직원들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정책 책임자가 미국이 3차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3차 접종이 국가 계획으로 공식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책임자가
하원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취약계층이 우선 접종돼야 한다며 접종 순서까지 거론한 점으로 볼 때 계획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청문회에서 추가 접종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성인 접종 완료를 눈앞에 두고 미국 정부가 3차 접종 계획에 나서는 건 예방 효과가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최근 분석 자료를 보면 모두 접종 6개월 후 90%대의 예방률이 있었다고만 제시할 뿐 6개월 이후 언제까지 지속한다고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미국 내 접종 완료자 7,700만 명 중 사망자와 중환자를 포함해 5,8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자료를 내 백신 접종에도 면역이 안 생겼거나 보호 효과가 너무 빨리 끝났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각국 코로나19 확산의 주종이 된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발 변이 외에 남아공 변이나 브라질발 변이는 효과가 크지 않고 면역 회피 반응까지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The booster shots give us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I think we'll be in a good place to be able to provide a booster shot for protection should we need it by the end of this year.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화이자 측과 2023년까지 백신 18억 회분을 공급받는 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국가의 이런 움직임 속에 나라 간 백신 수급 불균형은 더 심화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미국의 3차 접종 계획을 유럽연합까지 따를 경우 생산 백신들의 특정 국가 독점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종희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의 권고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전국에서 일제히 중단된 가운데 LA에서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혈전 현상을 보인 접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LA에서 지금까지 약 23만여 도수의 존슨앤존슨 백신이 접종됐는데 혈전 현상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23만여 도수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한 건의 혈전 현상도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서 약 19,600여 명에 달하는 시민이 예약을 했는데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하면서 이들 중 13,600여 명이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등 다른 백신으로 예약이 변경돼 접종이 이뤄졌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의 예약 변경은 다음 주 최우선이다라고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자문기구가 존슨앤존슨, 즉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빠르면 다음 주 22일 회의를 다시 소집합니다. YTN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호세 로메로 위원장은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회의가 22일이나 23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로메로 위원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지 시각 16일 2차 회의 날짜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 14일 희귀혈전증 발생으로 접종이 중단된 얀센 백신의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로메로 위원장은 다음 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메로 위원장의 발언은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이 수주 동안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럴 경우 각 나라의 백신 종류별 취사 선택과 보급 정책도 덩달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메로 위원장은 그러나 접종 중단이 수개월까지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중단 조치가 수주에서 수개월이기보다는 수일에서 수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hope they make the conclusion of this quickly and get back on track. I hope so, and I believe they will. 파우치 소장은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중단 조치가 길어지면
백신을 꺼리는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9%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9일이 취임 100일째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59%,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 3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인 5,100여 명을 대상으로 5,1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의 임기 첫 해 4월 국정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 39%, 오바마 61%, 빌 클린턴 49%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게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 67%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생산하고 보급하고 잘 관리한다는 응답자는 72%였습니다. 특히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55%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 5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완연한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구름이 점차 거쳐 맑아지겠고 낮 기온 평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은 반짝 더위가 찾아옵니다. 일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무려 15도가량이나 뛰어올라 대부분 지역 90도에 육박하겠고 월요일의 낮 기온은 3, 4도가량 내려앉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그러나 더위 개서가 완전히 꺾이고 수요일에는 오히려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서늘한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7도, 48도, 해안 지역 63도, 5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곳곳에 소나기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2도, 낮 최고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에어 프리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 재무부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유지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도 관찰 대상국 평가를 유지했고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 대상국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관찰 대상국은 모두 11개국이 됐습니다. 또 심층 분석 대상국에 기존의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서 대만을 추가했습니다. 대만은 관찰 대상국에서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변경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스가 요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일 관계 악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모종의 중재를 시도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공동 성명에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이 공식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일 정상회담 논의의 상당 부분은 대중견제에도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촉발한 한일 관계 악화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종의 중재 역할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의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대면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지난 2월 4일 통화에 이어 4개월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시기는 다음 달 하순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President Biden looks forward to welcoming President Mo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White House in the second half of May. We're still finalizing the date for that.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북미, 남북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해법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ut this visit, following the recent 2+2 visit to Seoul by Secretaries Blinken and Austin and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trilateral meeting in Annapolis, will highlight the ironclad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long-standing ties and friendships between the people of our two countries. 또 한일 관계 개선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상의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현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새 대북 정책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등을 문 대통령과 상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 여성이 LA 한인타운의 한인식당의 야외 PTO 시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해서 소방당국이 공개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LA시 소방당국의 방화 테러리즘 전담반은 지난 2일 LA 한인타운 900 사우스 벌먼 애비뉴에 위치한 한인식당의 야외 텐트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여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30, 40대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한인타운의 한 식당 야외 텐트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호범 전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측이 전했습니다. 향년 86세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정계를 은퇴했던 신호범 전 상원의원은 세상을 떠나기 전 고인의 이름으로 지어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하는 신호범센터 등 일부 재산을 가족들은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교수를 거쳐 1992년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6년 뒤 주 상원으로 자리를 옮겨 당선된 뒤 내리 5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고 미국 최고 해외 이민자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LA 카운티 지역 소규모 식당을 대상으로 팬데믹 구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재단과 공동으로 설립한 레스토랑 케어 리질리언스 펀드를 통해서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식당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레스토랑 케어 리질리언스 펀드는 LA 카운티를 비롯해 알라메다, 프레즈노, 컨,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 모두 8개 카운티에 여성과 유색인종 운영의 소규모 식당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했고 오렌지 카운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청 지원 자격은 현재 영업 중으로 50명 이하 규모의 식당으로서 남가주 가스컴퍼니 고객이어야 합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최소 20%의 매출 손실을 증명해야 하고 자격을 갖춘 식당은 $3,500 보조금 외에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고됐던 호텔 종업원을 먼저 복귀시키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서명을 남겨놓고 있는 법안은 호텔을 비롯한 개인 클럽, 청소 서비스 등의 접객업소가 비즈니스 재개를 결정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해고했던 종업원들에게 우선적인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5일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학교들이 올가을 학기부터는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4일 소노마 카운티 한 학교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새 학년이 시작되는 가을 학기부터는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이 주 5일 동안 정상 등교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등교를 허용하는 학교들은 이 감염을 우려해서 주 2일 또는 3일 오전 시간으로 제한해서 대면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은 나머지 수업 시간을 여전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섬 주지사는 이 학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학교들은 추가 학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해서 가을 학기가 정상화되면 학기 일정도 연장하는 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LA 통합교육부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학업 손실을 보충하고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업 일수를 2주 추가하게 됐습니다. LA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제안한 학기 일정 확대안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정도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만약에 이쪽 지금 마이크갑 대표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인들 은퇴가 빨라지면서 어제 한국일보가 주최한 장수시대 웰빙과 은퇴 준비 웨비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 US 메트로뱅크가 특별 후원했고 아피스 파이낸셜 그리고 EMP 자산관리회사가 후원한 은퇴 준비 웨비나는 에릭나 EMP 자산관리 재정회사 공동대표 사회로 마이클 박 EMP 자산관리 재정회사 공동대표, 제임스 최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대표, 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등이 총 2시간에 걸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웨비나 내용을 보면요. 은퇴 대비 재정 계획을 세워라. 은퇴 플랜을 가져야 하고 소셜 시큐리티는 늦게 받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라. 그리고 인컴 소스를 다양화해야 된다 등의 여러 가지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401k와 IRA, 로스 IRA, 어뉴이티 업데이트 등에 대해서도 어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생명보험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는데 이 같은 강연 들을 걸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한국 TV를 찾아보시면 한국 TV에서 모두 녹화해서 현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 TV, 한국일보 웨비나를 찾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사무실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시의회에서 세입자를 건물주로부터 보호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사무실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LA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10개 도시들의 직장인 중 평균 24%가 다시 사무실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원격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실제 사무실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은 사무실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의 경우 캐슬사의 148개의 빌딩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사무실에 복귀하는 수치는 평균 22%로 밝혀져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산호세는 16.7%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13.4%가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 측은 긍정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경제가 완전히 재개방되는 6월 15일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1분기 LA 카운티 내 렌트되지 않은 사무실 공간은 17.2%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2012년 초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CBRE의 브로커인 토드 도니 씨는 많은 기업들이 원격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무실로 복귀해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에덴의 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85%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면 업무 복귀를 희망한다며 직장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이 그립다고 밝혔습니다. CBRE는 노동절인 9월 6일 이후 아이들이 학교로 등교를 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A시 의회에서 세입자를 건물주로부터 보호하는 조례안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14일 LA시 의회 소위원회가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례안은 조만간 시의회 본의회에서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 없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건물주들은 거짓으로 세입자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세입자 권익옹호단체나 조합을 조직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조례안을 위반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위반 사항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5,000가 추가됩니다. 또한 건물주의 학대 사실을 강제 퇴거 명령을 막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주들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로 인한 엄청난 벌금을 지불해야 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관련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경제개발국이 오는 19일부터 뉴저지 소재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등록 접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식당, 공연장, 비영리단체 등이 19일부터 EDA 웹사이트, 이 뉴저지주 경제개발국입니다. EDA 웹사이트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요식업소들의 야간 영업 제한 시간이 다음 주부터 자정까지로 허용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주내 레스토랑과 바 같은 요식업소의 야간 영업 제한 시간을 19일부터 자정까지 완화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9일부터는 결혼식 같은 각종 행사 허용 시간도 현행 자정에서 1시간 더 늘어나 새벽 1시까지 가능합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사망한 여성은 버지니아주에 거주했던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6일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올해 45살 여성이 접종 이후 12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백신 접종 후 심한 두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혈전증 진단을 받고 뇌출혈로 고통을 겪다 다음 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 올가을 학기 캠퍼스로 돌아온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백신 의무화는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고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학생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서 제외됩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지난 15일부터 어제입니다. 실내 공연과 컨퍼런스 등 경제 제재를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경제 제재 3단계 오렌지 등급에 있지만 주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었습니다. LA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지난 14일 기준 16세 이상 주민 59%가 백신을 맞는 등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내 공연과 컨퍼런스 등 경제 제재를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음악가들이 팬데믹 이후 경제적인 불안감과 공연 취소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 지역 예술가들 중에 특히 관객들과 소통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음악가들이 무대 상실에 따른 절망감과 연주력 감퇴, 경제력 상실 등으로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과의 높은 자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 봄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시애틀 워싱턴주 공립 초중고등학생들의 표준 학력 교사가 가을로 연기된다고 크리스 레이클러 워싱턴주 교육감이 발표했습니다. 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와중에 시험을 치르는 혼란까지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샘플로 선정된 일부 학생들만 시험을 실시하겠다라는 방안에 교육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서 이같이 가을로 연기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과도하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살상무기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경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16개가 워싱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 14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이첩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인슬리 주지사가 모두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법안 가운데는 최루가스 발포나 팔로 숨통 조이기, 무릎으로 목 누르기 등을 규제하고 경관이 이 같은 행동을 할 때 주위 동료들이 반드시 만류하며 사전 예고 없는 가택 수색을 금지하고 살상무기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할 독립조사 기구를 설치하며 비행경찰관의 해고를 쉽게 하는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의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질 뻔했죠. 그런데 역전승 7대5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맥스 먼시의 3점포, 저스틴 턴의 3점포 아주 훌륭했습니다. 7대5로 승리했는데 어제 다저스의 마무리 데이비 프라이스가 했습니다.
연봉 3천만 달러 사나이 데이비 프라이스가 다저스 불펜에서 현재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못했는데 어제는 9회에 나와서 마지막 이닝을 무실점을 잘 막아내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점을 좀 무마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데이비 프라이스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구인들의 시선은 서부 지역 샌디에고로 집중됩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홈구장 페코팍에서 오늘부터 다저스와 샌디에고 간의 주말 3연전이 시작됩니다. 다저스와 파드레스 이 주말 3연전을 놓고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었죠. 다저스는 샌디에고를 맞아서 아예 선발 투수진도 조정했습니다. 오늘 워커 뷰러, 내일 클레이튼 커쇼, 그리고 1일 트레버 바워 순으로 일찌감치 선발 투수진을 예고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렸고요. 샌디에고 파드레스도 그동안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이번 다저스와의 주말 3연전에 복귀할 것으로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얼마나 두 팀 간의 맞대결이 큰 관심을 끌고 그 관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LA 지역에서 지금 최근 프리웨이 시리즈 하면은 LA 다저스와 LA 엔젤스 간의 경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리웨이 시리즈가 이제는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경기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영과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하루 사이로 연속해서 출격합니다. 먼저 김광현은 토요일인 내일 17일 오후 1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팍에서 열리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등판하며 첫 등판이 되게 됐습니다. 올 시즌 허리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채 개막을 맞았던 김광현 선수는 짧은 재활을 마치고 올 시즌 처음으로 등판하게 되고 필라델피아와 처음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이어서 류현진 선수는 일요일 18일 오전 11시 미주리주 캔사시티 코프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캔사시티와의 원정 경기에 출격하며 류현진은 올 시즌 네 번째 등판에서 2승째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류현진 선수는 정규 시즌에서는 개인 통산 처음으로 캔사시티를 상대하게 되고 코프만 스타디움 마운드에 오르는 것도 이번 일요일이 처음입니다. 어제 레이커스가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113대 121로 패했습니다. 어제 경기를 보면 레이커스는 그냥 아주 평범한 팀이 된 것 같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게 어제 스테이플 센터에서 경기 열렸는데 관중이 입장을 했었는데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루클린 네츠의 라마커스 엘드리치가 심장 이상으로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선두권을 치고 올라가려고 준비했던 브루클린으로서는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맨유 솔샤르 감독이 선수 시절에 그라운드에 드러눕는 영상이 얼마 전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감독은 알듯 말듯 모호한 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손흥민은 활짝 웃으며 이 에버턴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내 자식이었다면 밥을 굶겼을 거라며 손흥민에게 선 넘는 발언을 했던 솔샤르 감독. 하지만 선수 시절 손흥민과 유사한 상황에서 솔샤르 감독 역시 그라운드에 드러눕는 영상이 나오자 영국 현지에선 솔샤르 감독에게 위선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솔샤르 감독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I just wondered whether managers are in danger of laying themselves open to hypocrisy, because whether they like to admit it or not. We want to win in the right manner. It doesn't matter who we play against. We want to win. I think every manager wants to win in a fair way.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며 팀의 에이스를 다시 한번 감쌌습니다. I think he's okay. He's loved here. He's loved at home. I believe he got the support that he needed. 걱정과는 달리 밝은 모습으로 팀 훈련을 소화한 손흥민은 내일 에버턴전에서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다골 도전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자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